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75%로 결정했습니다. 유로존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낮은 금리인데 22 총재는 유로존의 일부 하방 리스크가 있고 일부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기습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25bp,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31bp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약 4년 만에 은행 금리를 조정한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낮춘 겁니다. 간밤 스페인이 목표치에 부합한 30억 유로 규모의 10년물 국채를 발행했지만 평균 낙찰 금리는 6.43%로 직전 국채 발행 당시보다 10bp가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6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47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최근 삼성전자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충격파가 커지면서 예상치보다 다소 이익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지표가 부진해도 올랐던 시장입니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니까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빨리 경기 부양책이 잇따라 나올 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구나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또다시 시장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중앙은행은 우리의 예상대로 25bp 정도만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회의 직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차 LTRO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막으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중국도 유럽에 발맞춰서 기습 금리 인하를 한 달 만에 또 시행을 했는데 중국 경기는 정말로 안 좋구나. 2분기 GDP 발표 앞두고 시장은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한 달 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는 예상이 역시 정확히 부합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전부터 2% 넘게 빠지면서 116만 원을 이탈하는 등 IT주 업종이 오늘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1선을 깨는 코스피,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1900 부근에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완전한 박스권에 갇히는 것일까요? 실적 시즌 투자 전략 최적의 방법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자, 7월 증시 전망 시리즈 오늘은 끝으로 SK증권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기준금리가 내려졌어도 금융시장이 시큰둥한데요. 왜 그런지 이유 들어보고 2분기 실적 시즌 삼성전자 실적 공개로 본격 시작이 됐는데 이에 걸맞는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도 만나봅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는 나타났는데요. 단기적 모멘텀은 소멸된 것인지 21선이 깨진 시장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시장 분석과 포트 전략 함께 제시합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너에서는 오늘 코스피가 1850선에 대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1850포인트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증권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금화의 포트 적정 비율을 찾아드리고 현재 신흥기계로 수익 9%, 태광 10%의 수익을 내고 계신데 종목 분석도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500선 가려고 했던 코스닥까지 형님 코스피가 발목을 잡는 양상인데요. 1852선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예, 유럽과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삼성전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국내 증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가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을 한 상태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약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2% 정도 상승한 197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10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 역시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6% 내린 1851선에서 1850선 붕괴 위험도 노출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을 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은 89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1,42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개인만이 현재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락세가 짙은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500선 회복을 코앞에 뒀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시를 전후해서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26%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4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1,809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51억 원, 또 외국인들은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0전 상승한 1,135원 50전으로 장을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오름세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22일 금리 인하 조치보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안전자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37% 4원 20전 상승한 1,13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는 2%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16만 원 선도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찬실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3인방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현대차가 1.5%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약과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소폭 반등을 주면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밖에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또 한국전력 등 조선주, 그밖에 IT주,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더 낙폭이 큰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0.6%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밖에 파라다이스, CJ 오쇼핑도 1%대 낙폭을 키우고 있고 안램 역시 마이너스 2%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소폭 오르네요. 자, 이어서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M이 시장 대비 강합니다. 3.73% 강세 보이면서 5만 원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SM 소속 가수들이 일본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CJ ENM은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SFA 역시 1.6%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및 이 시각 테마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오늘 대형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오늘장 2.36%나 낙폭을 키우면서 116만 원 선을 내준 상태고요. SK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분위기는 좋지만 대체로 약세 분위기입니다. 삼성 SDI가 3%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도 1.59% 빠지면서 61,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리온 코스맥스, 락앤락, 에이블CNC는 오르고 있지만 오름폭이 크지는 못한 상태고요. LG 생활건강과 CJ제일제당이 약세 분위기입니다.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소비 종목 관련들 큰 폭의 상승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캠프가 모습을 감추면서 오늘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을 비롯한 박근혜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야가방 컴퍼니가 오늘장 11%나 급등하면서 15,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보령 메디앙시 역시 10% 이상 오르면서 1,750원 상승해 19,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지도 8%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동양물산 역시 5% 상승한 2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의 매각 기대감에 장중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웅진홀딩스 현재 강박권에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급등이 나오면서 6,000원도 훌쩍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의 매각으로 1조 2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JCE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CE는 오늘장 2.9% 상승하면서 현재 45,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롤더스카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상으로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시작하면서 1850에서 1870, 80까지 갔었는데요. 7월 첫 주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1850으로 내려와 조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증시 전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SK증권으로 가서 김성욱 센터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딱 예상했던 폭만큼 25bp만 내리고 사실상 3차 LTR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드라기 총재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25bp 인하로 끝냈죠. 근데 더불어서 그 유럽 은행이 22에 예치하는 그 오버나잇 예금 금리도 25bp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유럽은행이 이제 22에 자금을 예치하는 대신에 시장으로 대출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통화 완화 정책이 그 유로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시장이 워낙 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컨센서스 부합된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컨센서스에 부합한 조치, 유럽에서는 깜짝 뭐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었는데 기습 인하를 중국 쪽에서 또 한 번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대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중국 쪽의 부양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스탠바이 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분기 GDP 성장률 7%대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진짜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초 그 안 좋은 점을 감안해서 7, 8월 정도로 예측을 한 바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만 이제 그 2번 또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추가 인하 예상했는데 이게 지난번 하락한 그 인하시킨 그 바로 한 달 뒤에 이렇게 할 줄은 전격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은 기준금리의 70% 수준까지 그 하한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이 좀 강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예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중국의 물가 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준율 인하 등을 포함해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기대되는 것은 여전히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그 내수 부양, 중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이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이달 내에 지준율 추가 인하 분석하는 증권사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이런 잇따른 예상보다 빠른 계속되는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시장이 좀 경기 둔화 걱정을 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과거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면 이제 그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매도 시그널로 판단이 됐었더랬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경제의 구조가 조금씩은 달라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바닥권에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시장은 좀 그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편 미국의 또 Q3 가능성도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유럽, 중국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자고 하던데요. 예, 그 맞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 특히 민간 고용이
예를 들면 11만 명, 12만 명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당초 페드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 정도 예상을 이제 페드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15만 명 이하로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FOMC 회의 때 아마도 추가 양적 완화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15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연말 실업률을 환산을 하면 8% 이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제 최종적으로 실업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15만 명 이상이 아니면 결국은 Q3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ECB 쪽은 좀 중립적으로 보셨고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미국은 민간 고용이 15만 명 안 되면은 한 8월 달 정도에 Q3 나올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또 굵직한 이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잖아요. 영업이익 6조 7천억. 이것도 역시 유럽처럼 놀랄만한 정도는 아니고 결과가 딱 예상했던 바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밀립니다. 예전처럼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 시즌 투자 전략을 좀 챙겨주시죠. 상장 기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와 1분기의 실적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왔기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6조 7천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들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 차원에서라도 일정 수준으로 대반등하는 종목의 성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뭐 그래도 선전했다 해석이 엇갈리곤 있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급하게 좀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겠다는 의미십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급반등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영업력이라든지 뭐 지배력이를 고려할 때 지금은 바닥권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더 많이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는 별개인데요. 삼성전자 하나만 봐더라도 지금 바닥권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종합적인 7월 증시 전망 궁금한데요. SK증권이 유일하게 1,800을 안 깨면서도 7월 안에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조심스럽지만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 정상회의 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렇게 시장이 많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7월도 숫자상으로는 2천까지라고 저희들이 썼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볼 필요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목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짧게 잡은 만큼 이익 실현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본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정도 지수 때면은 매수라고 판단을 해도 저희들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확인하고 사고자 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관심사가 이제 스페인 국채금리 쪽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페인 국채금리가 또 하락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런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향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경기 민간 업종이 매수의 주된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걸맞는 경기 민감한 종목,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와 관련된 화학, 그다음에 산업재인 조선건설 같은 그런 업종입니다. 일부 철강 금속도 뭐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예.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7월 달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됐다 했을 때 사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뭐 조심스레 2,000원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1,900을 넘어선 이후에도 경기 민감 낙폭과대주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반기 저희들이 주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 부분이 뭐 급등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서 서서히 상승하는 수준이라면 이게 이제 경기 상승의 하나의 시그널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은 그 주가 매수의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 플레이에 걸맞는 종목들을 생각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화주나 그 해외 건설의 수혜주, 그다음 해외 조선이죠. 해외 조선의 수혜주 쪽으로 좀 더 그 혜택이 몰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가 이제 경기에 대한 조금 이제 어떤 걱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다. 거기에 맞춰서 좀 업종을 선택해보자라는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님만의 7월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정책적 공조는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도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후 정상회담 이후에 글로벌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유럽도 중국도 공조에 발을 맞추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적인 차원의 공조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1850 약간 다시 아래쪽을 향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조가 나오는 그 타이밍도 좀 약간 좀 엇갈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빨리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지표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아까도 누가 언급하셨듯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버티다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멘텀 부재로 숨고르기 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870에서 80포인트 거의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다리던 모멘텀이 출현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세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젯밤에 한번 우리 야간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료 노출될 때마다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금리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야간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1.95%까지 상승하는 그런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또 유럽 쪽으로 가고 미국 쪽으로 가면서 한때는 또 0.5포인트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종가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라고 하냐면은요. 중국발 재료나 미국 쪽의 재료들이 재료로서 작용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이런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미국 시장 중심의 흐름, 결국 지표도 미국 시장 쪽이 가장 흐름이 좋죠. 미국 중심의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밤 노동부 고용 지표 이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중국의 지표가 좀 관심권에 들어왔었고 이런 중국의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정책적 공조가 나오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지표들 발표될 때마다 그 전날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표 발표 전후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노출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이 미리 오픈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돼 버린 상황이죠. 오히려 추가적인 뭐가 나올 것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지표 이후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 달 정도 텀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또 이번 주에 어떤 조치가 나타나고 다음 주에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 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 쪽에서의 기대할 점은 없다.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로존하고 더불어서 정책적인 공조 가셔야 된다는 점, 그 점만큼은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소멸로 돼버렸고 오히려 불안한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이번 주 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재료 노출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정세 진입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아마 한 7월 초중반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봤었는데 오늘 21선도 깨지고 이 방향성이 혹여나 아래쪽이 재타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기술적으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분석 이 방송 연결이 조금 일찍 됐다라면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1850포인트까지 지금 훅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40포인트, 45포인트 이 정도가 지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까 제가 이 방송 원고를 쓰면서 이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빨리 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된다면은 그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오늘 종가상으로 21선 회복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정을 좀 강하게 한 방에 이렇게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어영부영 어제부터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체감하지 못하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860포인트 지금 한 5포인트 남은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면 246.30이고 선물 기준으로 하면 247.65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지수보다 대형주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나 선물 쪽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하면은 코스피라도 좀 21선을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21선까지의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상승 중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29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나타난 그 패턴이 원형 천정형이나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 그러니까 21선이 깨지면서는 급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장중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만약에 이 급락 의 형태가 184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면 반등이 빨리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1선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오늘 완전히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 목표치는 1845포인트 일목균형표의 기준선하고 구름대 하단이 위치한 그 지수대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수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멀지도 않습니다. 결국 1845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지지선이 구축이 되고 힘을 비축하면서 재상승 가능성 한번 노리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 모든 것을 이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 투자 심리 변화에 가속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 결국 변동성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지표 악화 이 점은 심리적으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트레이딩 대상으로 두 섹터를 쭉 언급해 주셨었죠. IT와 화학과 산업재와 같은 이쪽 섹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화학과 산업재 쪽에 IT보다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 감안한 어떤 시기상 또 뭐 정책 분위기상 그렇습니까? 그렇죠. 수급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네. 뭐 기관이냐 뭐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의 완화 요인도 그렇고요. 또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부담 요인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화학이나 산업재요. 뭐 지나친 고유가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부담하고 또 그와 바로 이어서 나온 유가의 급락. 이 지나친 고유가나 유가의 급락이나 이 화학이나 산업재 쪽으로는 둘 다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고유가가 나타난다면요. 또 유가 급락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의 급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두 경우 어느 것이나 다 좋을 게 없겠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제는 그런 유가 급락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 차원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중국 긴축 문제죠. 이 두 요인이 이제 점차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학이나 산업재 쪽은 좀 긍정적인 관점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업황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3분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점이 어떤 점인가 하면은 이 화학하고 산업재 흐름이 단기 과열권 진입했다는 점, 이 점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등이 나타났었던 27일 이후를 놓고 보면은 종합지수가 3% 오르는 동안에 기계 같은 경우는 10%, 화학이나 철강이 4, 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4, 5% 오른 건설이나 증권주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단순 낙폭과대로 좀 쳐야 될 테고요. 화학이나 산업재 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과열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결국 시장의 중심이 글로벌 G2 흐름에 좌우된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IT하고 화학 중심 산업재 섹터의 두 축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20%, IT를 20%, 화학산업재 25%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 듯이 가져가고요. 또 필수 소비재 25%로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이 필수 소비재 업종의 흐름이 실적 시즌에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이 점 봐야 됩니다. 실적 시즌에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고가 흐름 종목이 필수 소비재 쪽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쪽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타나면서 실적 시즌에 좀 어느 정도 시세의 마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때의 현금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신고가 흐름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종의 경우는 그동안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실적 시즌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6월 말 정도부터 나타났었던 모습이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연장될 수 있다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종목 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 비중 조절의 문제는 1880포인트를 넘어갈 때 좀 비중을 늘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하고 6월에 고점 있는 저항선이 1880포인트이기 때문에 1880포인트 부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현금을 1-20% 더 추가 확보해서 한 50% 선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화학과 산업재 트레이딩 여전히 대상이지만 단기 과열권에 들어갔음에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마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먼저 오늘장 예상하시면서 오늘장은 미국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을 봐야 한다 하셨었는데 일단 셋 모두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는데 오늘 2% 이상 내리고 있고요. 1850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시가를 결정해 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냐 거기에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뭐 대책이 없네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시가총액 2위부터 6위까지 5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 실제로. 그래서 뭐 세상 없어도 삼성전자가 밀리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하락률보다는 지수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약 한 2.5% 전후의 하락 아닙니까? 그런데 지수는 약 1%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나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약하게 되면은 지수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하락률보다는 지수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결과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역시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이제 동시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내일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1850선에 대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1850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1850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 1850선에 대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 그러니까 지지력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900선 돌파해 주는 거고요. 거기서 못 버티면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2012년 저점 대비 코스피는 최고 상승 구간에서 이제 7.4%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반면에 코스닥은 2012년 저점 대비 최고 상승 지수가 이제 11.8%입니다. 그래서 약 한 4%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뭐 차트로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6월 저점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반반 정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1900선을 돌파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는 1850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1850이면 대표님과 함께 세워봤었던 주식 비중이 달라지는 지수대잖아요. 마감 전략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850선입니다. 시황도 쉽게 말을 바꾸면 안 되고 또 주식 비중에 대한 기준도 쉽게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850선 이상에서만 동시효과가 시작이 되면 직장인 75, 전업 100%, 반대로 1850선 미만으로 동시효과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직장인 50, 전업 75%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약 4분의 3 정도는 중기 매매, 4분의 1 정도는 단기 매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그대로 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밀리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줄여주는데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싸게 매수한 메리트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요. 일단은 조금 동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중에 대한 기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새로운 종가 공략 업종부터 종목까지 주시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업종은 코스피 증권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이제 방위산업주 정도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했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추천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016360입니다. 시장가로 종가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략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한 9일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그 종가 매수로 이제 그 삼성전자 말씀드렸었거든요. 113만 2천 원.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유지되니까 110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 계속 홀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홀딩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오늘 새로운 종가 공략주로 삼성증권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21선 깬 채로 약간 밑꼬리 1857선, 그래도 1% 정도는 계속해서 낙폭을 유지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후 정상회담도 의외로 결과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도 뭐 예상했던 대로 결과를 줬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치도 뭐 기준치가 낮았지만 그 기준치에는 또 부합을 했고요. 의외로 중국까지 이렇게 기준금리 기습이나 해주면서 모멘텀을 줬는데, 시장을 돌아보니까 1850에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1850.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의 근본적인 그 위기가 어디에서 시발이 됐느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발 재정 리스크 자체가 채권 국가들과 그리고 채무국 사이에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어떤 뭐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위기냐라고 반문을 해본다라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의 입장 조차도 틀리고, 그네들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국들의 어떤 그런 입장은 정반대의 그런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기가 고조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또한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형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향후에도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박스권 정도를 가정을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언뜻 고점이 낮아지는 듯 하기도 하는데 1900 부근에서 현금화는 진짜 당분간 소위 말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기술적 분석과 또 전략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그렇다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리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부정적으로 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전제는 지금의 위기가 해소 못할 그런 문제들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위기로부터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양쪽 다 합의에 이른다라면은 결국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위기인데,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양보와 그리고 공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조금씩 양보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다 공멸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축은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큰 박스권을 놓고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뭐 가까이 본다라면은 우선 주말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 그리고 혹은 그게 또 나쁘게 나온다라면 다음 주 초부터 이렇게 영향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국면을 본다라면은 컨센서스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낮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대치들이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는 완전 뒤통수 맞았잖아요. 예. 반밖에 안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시초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마감 종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 부분이 주말에 있을 컨센서스, 그죠?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고용지표는 중립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재정 리스크는 한 번에 끝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박스권을 가정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큰 폭의 반등세를 이뤘지만은
다시금 전고점 부근에 이르러서 꺾여지는 5일선을 깨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추천하시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신흥기계 20%, 태광 20%,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편입된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하나의 20%였군요. 종목 세 가지인데 오늘 낮 12시 기준 누적 수익률 집계 결과를 보면요. 자, 신흥기계는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9% 넘는 수익인데 보유. 태광은 어제 종가로 정확하게 목표가를 찍어주었고요. 현재 10%에 육박한 수익률인데 역시 보유.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손절가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죠. 전략 매도산 역시 원칙은 지키겠다는 생각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항상 종가 기준이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비전 손절가 3,710원이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전주에 조정 받는 가운데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3,710원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미국 고용지표 앞두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하이비전 시스템 20% 비중을 들어있었던 종목을 0%로 손절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태광과 그리고 신흥기계 두 종목 9%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근접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채우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끝으로 완성된 우리 권영문 차장님의 포트 보여드립니다. 자, 목표가에 한번 터치를 했거나 근접한 두 종목만 살아남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일단 정확하게 손절 터치해서 손절매 했습니다. 현금은 60%로 늘어나서 현금 챙기지 않은 그림과 포트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신흥기계 목표가 16,300원 거의 왔고요. 태광은 사실상 전일 종가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목표가를. 하지만 오늘 종가상 약간 더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 의견만 주고 계십니다. 수익은 9 내지 10% 가까이 드네요. 네, 긴급 AS 쪽지가 와서요. 대신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께서 긴급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20%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노란색 NC소프트의 매도 의견이 AS 긴급 쪽지로 날아왔습니다. 자, 손절 가격의 터치가 그 이유인데요. 26만 원 손절가도 많이 한 두 차례 정도 내린 결과였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블레이드 앤 솔 트래픽 감소 불안 때문에 급락하면서 손절가 깼기 때문에 포트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감 전략의 권영문 차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 한 1, 2분 정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자, 코스피는 1850선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 9거래일 만에 꽤 많이 물량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환율은 나흘 만에 드디어 소폭 오를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정확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